양파 껍질처럼 가도 또 가고 싶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시내 가운데를 과감하게 비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친절하다 너무 친절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단한 건축물이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근데 어떤 엣지들이 숨어 있길래 우리가 이 공간을 이토록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에 아름다운 엣지를 찾는 건축가 박재석입니다. 제가 가장 엣지 있다 생각하는 공간은 첫 번째, 가고 싶게 만들 것. 그리고 가고 싶게만이 아니라 직접 갈 수 있게 만들 것. 마지막으로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공간이 엣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사옥은 저에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줬습니다. 첫 번째 엣지는 자연을 끌어들인 실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빛을 받기보다는 인공조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의 변화를 느끼기 쉽지 않은데요. 이곳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방감 있게 뚫려있는 넓고 높은 공간에 하늘에 뚫려있는 천창, 거기에 물 그림자까지 더해져서 편안함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 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단순하게 햇볕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요, 옥상 정원에 아주 얕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위에서는 내가 호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아래에서는 이 물 그림자가 실내를 시시각각 변하게 했습니다. 물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게 아마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성이 갖고 있는 차가움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엔 천정을 올려다보시면 각진 사각형의 검정색 물체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천정에 있는 수많은 타공판이 흡음재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고 건축적 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천창 말고도 이강호 작가의 이 컬러풀한 의자가 이 공간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장식이 있거나 특별한 기교가 있는 게 아닌 단지 실을 꼰 이 의자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의자가 여러분도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사실 실을 꼬아 만든 이 의자가 누가 보기에도 편안하고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요, 막상 앉았을 때 엉덩이가 정말 아플 정도로 딱딱한 게 왜지? 왜 이렇게 의자를 딱딱하게 만들었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아마도 치퍼필드와 이강호 작가의 협업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성은 딱딱하지만 편안하게 만들자, 소파가 갖고 있는 물성 혹은 느낌은 따뜻하고 푹신하지만 딱딱하게 만들자, 즉 콘크리트 건축물과 소파를 각각 다른 느낌으로 믹스를 내서 사람들에게 즐거운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한 극적인 요소가 아니었을까. 직접 앉아보시면 이 의자의 딱딱함에 한번 놀라실 거고요. 조금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있는데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소파를 보시면서 소파가 과연 푹신해야만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천창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치 지하 공간에 있는 듯한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내부의 바닥 마감재와 외부의 바닥 마감재를 높이도 같게 하고 같은 마감재를 사용해서 내가 실내에 있는 건지 실외에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줬는데요. 대부분의 건축물 아마도 바깥이 더 낮을 거예요. 실내는 더 높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내와 실외를 같은 높이가 아니라 다른 높이로 만드는데요, 이곳은 높이를 같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고요, 위에 보이는 처마선도 아래의 바닥 마감선과 일자로 연장을 해서 내부와 외부를 경계짓지 않게 만든 놀라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제가 찾은 첫 번째 엣지였습니다. 두 번째 엣지는 완벽한 픽토그램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점들은 길치인 저한테도 너무나 편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픽토그램이었습니다. 픽토그램, 언어가 달라도 지식 수준이 달라도 혹은 글을 읽을지 몰라도 한눈에 보여지는 기호를 뜻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즉 내가 어떠한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기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산과 물, 공원과 건물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친절한 픽토그램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길치인 제가 길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세 번째 엣지는 다시 가보고 싶은 섬세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이트,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는 사옥이지만 사실 업무 공간과 문화 공간 혹은 리테일 공간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저 시큐리티 게이트도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낮은 게 보이시나요? 이 높이가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손님들과 이곳에 상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건축가의 배려가 곳곳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앞이 아니라 건물 뒤쪽에서 해가 지고 있는데 전에는 보지 못했던 LED 불빛이 제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낮에는 못 느꼈지만 밤에 간 이곳에서는 뒤에만 LED 불빛이 천정에서 은하수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복합 문화 공간이거나 리테일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가는 게 아니라 낮에도 옥상 정원을 느끼고 밤에도 저 불빛을 느끼고 싶다라는 그러한 흥미감을 느끼는 게 정말 좋은 의도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이 사람들에게 주는 힘은 다릅니다. 공간이 사람들에게 주는 경험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공간을 찾고 그 공간에 가는 이유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때문입니다. 엣지가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엣지 있는 공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지트 박재석이었습니다.